애플이 내년부터 디스플레이를 자체 생산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알려지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타격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대부분의 애플 디스플레이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말 출시되는 애플워치 울트라부터 자체 생산한 마이크로 LED를 탑재할 예정으로 이후 출시할 아이폰과 맥북에도 자체 개발한 디스플레이를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이크로 LED는 머리카락 두께보다 얇은 LED 소자가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로 2014년 스타트업 럭스뷰를 인수한 애플은 줄곧 마이크로 LED 개발에 집중해 왔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 중국 BOE가 아이폰 15 시리즈부터 애플의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사가 될 것이라는 외신 분석이 나와 혼란을 줬는데요. 이렇듯 애플의 부품 독자 선언과 중국 BOE의 디스플레이 공세 등 한국 기업에 영향이 있지 않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애플이 한국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애플은 한국을 손절하기는커녕 어떻게든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을 둘러싼 한국 기업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중국의 BOE가 애플의 차기 스마트폰인 아이폰 15와 아이폰 15 플러스의 최대 공급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애플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거밍치는 애플이 아이폰 15를 중국 BOE에 대량 주문했으며 그 양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는 BOE가 아이폰 최대 공급사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4의 OLED 패널 7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반면 BOE는 기본형에만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 중으로 BOE의 아이폰 14 OLED 디스플레이 점유율은 8%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최근 BOE가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 투자를 확정하는 등 추후 아이폰 15 시리즈를 놓고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를 잡기 위해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증권가에선 BOE가 아이폰 패널 최대 공급 업체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과한 행복회로라며 BOE가 한국을 능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확고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소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현재 아이폰 15 시리즈 점유율을 삼성 디스플레이 65%, LG 디스플레이 30%, BOE 10%로 보고 있다. BOE의 캐파와 기술력을 고려하면 내년에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점유율은 20% 수준밖에 안 된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BOE는 아이폰 13 패널 설계를 임의로 변경한 게 적발됐었고 여전히 LTPS 패널의 수율 개선 단계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BOE가 내년에 LTPO 패널 양산을 시작해 삼성의 점유율을 능가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라고 봤습니다. 애플에서도 공급처 다변화를 위한 최소 물량만 BOE에게 맡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 애플의 디스플레이 독립 선언에 대해서도 다수의 전문가들은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에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확신에 찬 분석을 내놓아 주목됐는데요.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블룸버그가 애플이 내년부터 애플워치 울트라 디스플레이를 올레드에서 마이크로 LED로 변경하고 자체 생산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올레드 패널의 생산을 작년부터 중단했고 아이폰용 올레드 패널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연구원은 마이크로 LED는 2인치 미만 소형 기기에 적합한 디스플레이라 스마트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애플이 마이크로 LED를 자체 개발하더라도 결국 위탁 생산은 한국이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디스플레이 업계에선 애플의 디스플레이 독립 선언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2014년 럭스뷰를 인수한 후 줄곧 마이크로 LED로의 전환을 모색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조차 애플의 디스플레이 자체 조달 계획이 후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내부 분석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르면 아이폰의 패널 전환은 수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더구나 애플이 마이크로 LED의 디자인과 공정을 자체 개발한다 하더라도 실제 대량 생산은 늘 그래왔듯 외부 업체에 맡길 가능성 또한 큽니다. 실제로 애플은 아이폰에 탑재하는 A칩과 맥북용 M칩을 자체 설계했지만 생산은 대만의 TSMC가 전담하고 있는데 애플의 이런 행보를 보면 디스플레이 역시 외주 생산 형태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입니다. 결국 국내에서 제기됐던 전문가들의 분석대로 애플의 디스플레이 독립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피해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최근 발표된 내용만 봐도 애플이 아직도 한국 기업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이 2025년에 선보일 차세대 애플워치에 탑재될 마이크로 LED를 공급할 거란 반가운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애플인사이더 등 IT 전문 매체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애플워치에 탑재할 마이크로 LED용 백플레인을 소량 생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SCC의 로스 영은 애플워치 11 시리즈부터 울트라가 아닌 모델에도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최초의 애플워치는 2025년 봄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은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서 애플이 내년부터 애플워치 신모델에 자체 개발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과 대비되는 이야기인데요.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조사기관 CEO인 로스 영은 아이패드와 아이폰 디스플레이 사양을 여러 차례 정확하게 예측한 인물로 유명한 만큼 그의 의견에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디스플레이 말고도 한국의 독점으로 맡기는 것이 더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LG 이노텍이 만드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로 업계에선 아이폰 14 카메라 모듈에서 LG 이노텍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큰손 애플 덕분에 LG 이노텍은 작년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새 역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LG 이노텍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매출액은 5조 3,900여 억 원으로 42%나 증가했는데 이 중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광학솔루션 사업부가 4조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려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즉 애플과의 탄탄한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주력 사업인 카메라 모듈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LG 이노텍은 아이폰 14 시리즈에 이어 차기 모델 수주 역시 문제가 없을 거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애플의 스마트 기기 카메라 모듈 부품에서 사실상 LG 이노텍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LG 이노텍은 2010년 아이폰4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했던 걸 시작으로 애플로부터 꾸준한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런 신뢰를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건 제품 개발을 지속했던 노력이 큽니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깐깐한 고객사로 유명한 애플의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하지만 LG 이노텍은 신모델 적기 개발과 품질 경쟁 우위 확보를 통해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듯 애플의 무한한 신뢰를 얻고 있는 LG 이노텍은 실제로 놀라운 기술력을 시장에 연일 공개하면서 경쟁력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LG 이노텍은 얼마 전 열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카툭티가 없는 세계 최초 폰카 모듈을 공개하며 애플은 물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에 LG 이노텍이 개발한 카메라 모듈이 상용화되면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개수가 늘어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LG 이노텍에 따르면 고배율 광학식 연속줌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용 모듈임에도 DSLR 카메라처럼 실제로 렌즈를 움직여 피사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도 초소형을 유지해 스마트폰 뒷면 카메라가 불룩 튀어나오는 이른바 카툭티를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카메라 모듈은 피사체를 확대할수록 화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LG 이노텍의 신제품은 모듈 하나로 4배에서 9배 구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촬영할 수 있는데요. 애플과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 입장에선 LG 이노텍에 카메라 모듈을 탑재하면 카툭티나 인덕션 카메라 등 달갑지 않은 별명을 무릅쓰며 후면 카메라 모듈 개수를 늘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신제품은 스마트폰 내부 공간 확보와 배터리 효율에도 유리한데 여러 개의 렌즈가 없어도 자체 개발한 줌 액추에이터로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움직여 정밀하게 구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LG 이노텍은 퀄컴과 함께 신형 AP 스냅드래곤 8 2세대 플랫폼에 탑재될 제품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진행 중으로 제품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 선도 기업인 LG 이노텍은 또다시 혁신 제품을 시장에 공개하며 명성에 맞는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나 카메라 분야 모두 현재로서는 애플이 한국 기업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